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1년 넘게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몰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쿠바에서는 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고 하고요. 남아공에서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14일 날 자영업자들이 심야 차량 시위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K-방역의 피해자는 우리다라고 외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 규모가요. 선진국 20개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 방역 조치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긴급재정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코로나 사건 외에도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도 아시아의 다양한 데모 소식을 전해주러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교님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다 얘기해 주시고. 네. 늦었어요. 오늘 30분쯤. 네, 명교님 오늘 어떤 데모 소식 전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요. 요즘에 이제 데모는 아닌데 중국에서 이제 탕핑이라는 네. 말이 굉장히 최근에 몇 달 동안 유행이었는데 네네. 그게 왜 유행이었는지 어떤 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탕핑이란 말을 듣고서 되게 언어 자체도 좀 재밌잖아요. 근데 네네. 내용도 재밌거든요.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나온 배경은요. 그 올해 한 4월 17일쯤에 이제 중국에도 그 우리나라처럼 이제 네이버나 구글 이런 것처럼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인데 그게 바이두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이두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게시판 기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DC 인사이드 같은 네네. 이제 일종의 서브컬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이제 게시판인데 이거를 이제 누구나 게시판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성되는 일종의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인구 게시판 중국인들의 게시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니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시판. 진짜로 네. 인구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게시판. 네. 네, 중국 인구 게시판. 네. 네. 거기서 어떤 네티즌이 이제 그 탕핑이 곧 정의다라는 제목의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대략 내용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200자 정도 되는 글인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2년 넘게 거의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생활의 억압이라는 거는 이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이제 이게 생기는 건데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이나 이런 거에서 생기는 건데 나는 이제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내 삶에 자족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게 곧 이제 내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운동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내 나름대로는 그게 이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다. 대략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거든요. 네. 되게 멋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섞어가지고 좀 유머러스하게 글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핫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전파가 되고 동시에 이제 이 탕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게시판들도 또 생기고 이렇게 탕핑 주제로.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일종의 이제 그 간단하게 말하면은 집도 사지 않고 차도 사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소비하지도 않겠다라는 식 일종의 선언 운동 같은 거죠. 다른 이게 그 사회의 주류적인 가치가 지향하는 어떤 거를 죄다 거부하는 일종의 운동, 불복종 운동 같은 불복종 거죠. 운동,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탕핑이란 말이 그 등을 평평하게 땅에 붙이고 누워 있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서 맞죠? 네, 한자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제 누울 탕자에다가 이제 뭐 평평할 평, 네. 평등할 평 하니까 이제 탕평 이런 건데 뭐 그대로 말하면은 이제 뭐 누워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누워 있자는 거죠.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지 누워 말자. 있자. 그냥 방에서 누워 있자. 그러면서 이제 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네. 뭐 미국에서 많이 음. 밈이라고 하는 일종의 짤 이런 짤. 거를 생성해가지고 뭐 고양이들이 누워 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그림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여러 네티즌들이 그냥 방바닥에 누워 있는 사진이랑 같은 걸 이제 사람들이 막 같이 올리면서 그거를 일종의 저항적이면서도 좀 유희하는 문화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핫해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본 것 같아요. 지하철에 누워 있는 사람. 아, 네네. 그것도 밈이 네, 그런 것도 짤 있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탕핑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그냥 있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행동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해가 된다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이 낳고 집 사고 막 이런 게 다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겠네요. 네, 많이? 이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게시판도 여러 개 생겼던 건데 네. 이제 이게 막 너무 핫해지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관영 언론 같은 데서도 네. 이거를 비판하는 칼럼이 실린다든지 지금은 탕핑할 때가 아니다. 더 분투해야 될 때다. 노력해야 네, 된다. 뭐 그런 이런 식의 거예요? 이제 칼럼이 실린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뭐 86세의 어느 과학자의 인생 사연 이런 거를 이제 소개하면서 중국 신화사라고 이제 신화통신이라고 중국 이제 관영 통신사잖아요. 소개하면서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지금도 나이 86세에도 열심히 살고 있다. 본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룬 이런 성취들이 있다. 아하.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렇게 누워 있다가 니네 네. 인생 망한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마치 오늘 저도 페이스북에도 제가 좀 썼는데 오늘이 녹음하는 날이 7월 20일이에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자가 그거 봤어요. 너무 주 어이가 없던데요. 120시간을 일해야 네.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윤석열 씨가 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전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120시간을 일할 수 있지? 24시간씩 5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라며요. 그렇죠. 그러고선 나중에 놀으면 된다는 거, 쉬면 된다는 거. 언제 쉬라는 거야, 우리한테? 과로사하고 죽고 나서 쉬라는 이제 건가? 그런 분들 특징이 이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네. 24시간씩 일하진 않았을걸?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자기가 뭐 잠도 갖고 안 자고 이랬다는 그러니까 건데. 자기 배경도 있고. 네. 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걸 올린 네티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지대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밝혀졌어요? 네, 지금은 밝혀졌어요. 혹시 네. 막 잡혀갈까봐 좀 걱정되는. 네, 근데 이제 것도 자기는 본인은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던데? 뭐 탕핑 큰 스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분은 이제 31살에 네티즌 로하종 씨라고 하고요. 이제 나이는 31살이라고 하시는데 좀 사진을 보기에는 좀 더 들어 보이시긴 하는데 어쨌든 31살이신데 네. 이 그 항저우라고 그러니까 네네네. 중국 저장성의 항저우에서 한 80km 정도 밑에 남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에 이제 살고 계신 분이고요. 네. 지엔더라는 도시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시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즈음에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직업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거죠. 여기서 네. 이제 중퇴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하고요. 뭐 타이어 공장에서도 일하고 뭐 그쪽에 이제 공장이 워낙 많은 지대니까 저장성 이쪽이 여기 있는 뭐 공장 품질 검사원 이런 데서 일하기도 하고 경비원 일도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시네요. 네 그런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본인이 그 게시판에 막 사진도 많이 올렸는데 그런 거에 따르면은 그 여기 근처에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은 있는 한두 시간 가면 있는 그 중국의 유명한 이제 영화 세트장이 있어요. 헝디엔 영화 네. 촬영소라고 이제 중국의 할리우드라고 불리는 곳인데 네. 여기 가서 이제 보조 출연 일을 되게 종종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 출연 가면은 이제 중국은 사극을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도 보면은 사극이 많은데 이 사극에서 보면은 병사들 중에서 전투를 하고
이제 쓰러져서 죽어 있는 네. 이런 병사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쓰러져서 죽어 있는 병사 역할을 많이 하나 봐요. 병사 죽은 병사 네. 1 뭐 이런 거네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진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는 이렇게 산다. 쓰러져 죽어 있는 병사도 이제 탕핑하는 거니까. 그렇지. 네. 죽었으니까 네. 뭔가 씁쓸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고 네. 이제 자기 집 뜰에서 뭐 채소도 키우고 암탉 7마리도 키우고 뭐 오리도 5마리 키우고 그런다고 하고 하루에 2끼 정도 국수를 먹으면서 산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되게 되게 아름다운 강이 있거든요. 이쪽에. 네. 그 강에서 수영도 자주 하고. 왜 부럽죠? 네. 계속 그리고 철학책을 많이 보신다고. 아. 동서양의 철학책을 독파하면서 사신다고. 그래서 하는 이런 도인 같은. 그러네요. 네. 약간 철학적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중국 네, 사회에. 그쵸. 그렇죠. 왜 이 사람이 여기에다 특히 중국 인구 게시판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그 중국이 그 중국 인구 센서스 결과를 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즈음에 한 4월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인구 통계. 네, 인구 통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인구 통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중국 인구 통계국 이제 어떤 공무원의 입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예정보다 계속 며칠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인구 통계,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발표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즈음에 이 인구 게시판에도 그러니까 쫑고 런커우 게시판에도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인구 문제나 왜 안 발표하냐? 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뭐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나 뭐 아니면 시진핑 주석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우리는 소강 사회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인구 빈곤 문제도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가난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행한가? 뭐 해결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올린 거죠. 우린 그런 걸 거부해야 된다.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도 했어요. 근데 뉴욕타임즈 정말 인터뷰가 유명해지신 거네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이분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윈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맞나요? 네, 알리바바를 이제 창업한 이제 중국에서 제일 부자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윈이 한창 잘 나갈 때 맨날 돌아다니면서 다 누구나 자기처럼 될 수 있다는 듯이 이제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신화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맞아.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런 경쟁 사회에서 정말 아주 가끔 희귀하게 한 명 나오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그냥 다 평범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맞춰놓은 대로 그 사람들의 돈을 벌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우린 결과적으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를 필요가 없다. 내 생각에. 이걸 따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뉴욕타임즈에 하셨더라고요. 되게 옳은 나름 말만 하시네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이분 표현이 무슨 우리는 지금 닭피를 쥐어짜는 사회에 살고 있다. 닭피? 예. 왜 약간 닭피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 착취하는 사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상 의미가 보니까. 따로 있는 그런 일종의 말인 비유 거네요. 같은 표현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왜 이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됐는지는 이제 뭐 한참 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죠. 제가 막 우리나라 그 언론도 검색을 했는데 네. 탕핑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예, 있었더라고요. 꽤 많이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계속 중화권 언론에서 많이 네. 핫하게 등장을 했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것 더 같아요. 웃긴 건 네. 중국에 저렇게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러면서 왜 우리는 안 들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보통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중국 얘기인데 안 좋은 뉴스면은 뭔가 논란이 됐고 이런 거면은 약간 조롱하듯이 보도하는 맞아요. 경향이 있죠. 중국은 마치 이래서 우리는 아닌 실패한 것처럼. 것처럼 막 네. 하는데 네. 보면 볼수록 우리 상황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 예전에 그 4차 산업혁명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인가? 그 있었잖아요. 네. 그 처음에 그 위원장 하신 분이 장병욱인가?
아무튼 IT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네. 이분 자산이 이제 1조가 넘고 이런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위원장 되자마자 했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중국을 봐라. 중국은 노동 시간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IT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제한 없이 계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분이 거기 그렇죠. 근데 이게 게임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중국을 배우자고 하는 거고. 그렇죠. 기이하게도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런 문제를 둘러싸서 이제 중국에서 무슨 뭐 996제라든지 996제 설명해 주세요. 996제라는 거는 이제 주로 IT 기업에서 횡행하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을 하는데 주 6일 동안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996제. 네, 그게 이제 재작년에 2019년 4월에 굉장히 이것도 이제 논란이 돼 가지고 이 당시 이제 996제 반대 캠페인 이런 거를 이제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인터넷상에서. 네. 이제 이게 아마 주로 이제 IT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막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윈이 당시에 이제 한창 그때 기세등등할 텐데 지금은 이제 많이 맞아요. 쭈그라들었죠. 쭈그라들었지만 그 당시에 996제는 너무 당연한 거다.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일했다. 왜 이게 논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네티즌들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었던 논란 때문에 이제 장시간 노동 문제라는 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핫해졌고 뭐 과로사로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그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그런 거는 또 논란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얘기랑 다른 얘기인 것처럼 얘기해요. 다른 나라 얘기처럼. 남 얘기인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언론 찾아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네. 특히 좀 약간 그 보수 언론들이 좀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탕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중국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는 해주셨는데요. 혹시 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말이 사전에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제 사전에는 그냥 평평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약간 인터넷상에서 쓰이면서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더해진 거는 뭐 2011년에도 이 바이두 커뮤니티 상에서 이제 결혼하지 말자 게시판이 있는데 반원바라고 이제 결혼하지 말자 결혼에 반대하는 게시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미 등장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연예인 이 팬덤 문화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중국에서도 연예인 팬들끼리 서로 이제 비난하거나 막 싸우는 거구나. 연예인들 문제를 가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남들이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제 탕핑이라는 말이 또 이제 등장을 했었고 그런 이제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인터넷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 3, 4년 된 건데 네. 이것도 이제 인터넷 유행어인데 그 산허 따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허 따션. 예.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중국에서 공장이 제일 많은 도시가 이제 선전이라는 도시거든요. 네. 광동성 선전. 그 홍콩이랑 바로 붙어 있는. 근데 여기가 인구가 대략 한 1,500만 명 이럴 정도로 엄청난 도시인데 이제 여기 뭐 애플 공장도 있고 뭐 나이키 뭐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면은 이 도시 한복판에 이제 그 인력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인력 시장 중에 유명한 인력 시장이 이제 산허 인력 시장인 거죠. 네네. 근데 여기에 가면은 이제 일용직으로 공장 일자리를 구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새벽에 거기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근데 일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길바닥에 누워서 자거나 다음 날 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아주 저렴한 불법 PC방에 가서 그냥 하루를 보내거나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대부분 20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조롱의 의미로 산허 따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따션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요정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잉여 요정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산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게 일종의 이 사람들을 대상화하는 그런 짤들 중에 이제 누워 있는 게 많았어요. PC방에서 누워 자거나 뭐 이런 거. 길에서 자거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약간 덧붙여진 게 있는 거고 또 심지어 이분들도 실제로 그곳에서의 삶이라는 게
한 이틀은 일하고 5일은 논다. 약간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 네. 워낙 일자리가 없는 문제도 심하고 노동권이 이제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불거진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덮쳐지면서 게다가 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맥락인데 최근에 네이쮸엔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학자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는데 중국 사회라는 게 이미 이제 일종의 이제 내부적으로 퇴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사회학적인 용어로서 이제 이게 쓰인 건데 이런 말들이 다 겹쳐지면서 장시간 노동이니 뭐 이런 문제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뜨겁게 이제 불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아까 이게 이제 4월에 핫해졌던 건데 이 당시 4월달에 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벌금을 많이 물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이 그쵸. 이제 뭐 과속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일이 많으니까 아니면 과적도 있고. 과적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로 이제 그 벌금을 물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횡행한데 그 벌금을 물었다는 이유로 자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발생을 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화가 나니까. 화도 나고. 예. 그렇죠. 이제 그 금액은 자체는 그렇게 얼마 되진 않거든요. 우리 음. 돈으로 하면 뭐 35만 원, 뭐 8만 원 이 정도. 근데 이런 이유로 이제 자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이게 이제 딱 겹쳐지면서 인구 문제, 뭐 이런 자살하는 노동자들, 과로하는 노동자들 이런 문제가 겹쳐지면서 이 네티즌들 사이에 이제 분노가 형성이 된 거죠. 약간 냉소적인 분노 같은 게. 인구 문제랑 일자리 문제, 뭐 네. 노동권 문제 이런 게 이제 지금 다 응축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약간 네. 좀 희화화된 어떤 다른 행동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게 희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데모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데모 얘기하는 데긴 하지만 그렇죠. 데모 자체를 되게 봉쇄를 시키잖아요. 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시진핑 시기 이후에 그 노동운동가들 굉장히 많이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터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데모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거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소를 발산하는 거기도 하고 일종의 불복종 운동이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름의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이 워낙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잖아도 명교 씨가 쓰신 지난달 주간경향에 쓴 중국의 탕핑과 한국의 기생충이라는 글도 제가 봤고요. 네네. 또 플랫폼 C에서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필자글을 번역해서 이제 올리신 것도 있었는데 두 분 모두 다 탕핑을 중국 대도시 신빈곤 계급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얘기 더 해주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파업이긴 그러니까 파업의 또 다른 일종이라고 네. 판단하셨는데 약간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이런 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중국 사회를 바꾸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논란이 워낙 커지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뭐 게시판 다 닫아버리고 검색어도 다 차단시키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놀랐네요. 네, 그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이 관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 사회 문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도 숨쉴 구멍을 찾고 뭔가 내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런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탕핑이라는 말을 둘러싼 논란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이 대중들의 어떤 분노, 대중들의 어떤 냉소,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건 문제를 뭐 이게 논란이 되면서는 문제를 되게 자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닫고 뭐 관영 신문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있고 이게 중국에서 그 도시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해결해야지 이런 사회적인 불만도 좀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대중국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이 미중 간의 이제 갈등도 이제 첨예화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제 쌍궤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수를 좀 강화하는 거를 이제 지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수를 강화하려면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할 곳이 필요한 거고 또 내수 경제도 이제 활발해져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농촌 문제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촌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거를 고민을 하긴 하는데 당장 이게 막 답이 이렇게 가면은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는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뭐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단순하게 뭐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 해소된다고 또 사실은 저는 이제 보기 어려운 게 어쨌든 이 자존의 문제이고 자기 권리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의 문제도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는 좀 최대한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게 이제 중국 정부 최근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중국 정부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실업 문제나 이런 거 잘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모두 다 교육 문제랑도 걸려 있고 주거 문제도 걸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보니까 상하이 집값도 되게 엄청 비싸졌다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살기는 다들 힘들겠다. 엄청나게 빡빡하겠다. 보통 사람들은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서는 살 수가 없죠. 네. 네. 그렇게 제가 그래서 최근에 봤던 영화가 먼 훗날의 우리 중국 영화 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한 거긴 한데 멜로 영화인데 거기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그 둘이 베이징에서 엄청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쪽방 같은 데서 살고 아무리 일을 찾으려도 일이 없고 막 이런 장면들이 되게 그 현실적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나마 이제 성공 신화가 있는 것 신화죠. 같아요. 이제 남자는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 쉬운 일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탕핑이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일본에도 옛날부터 뭐 이런 문제가 뭐 히키코모리도 있었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도 엠포 세대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니트족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더 특히나 많이 늘었고 우리나라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이 상황들을? 그 약간 시차를 두고 동아시아의 국가들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일본이랑 중국이랑 좀 다른 거는 일본은 이제 이미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인구 성장률 자체가 맞아요. 마이너스고 네. 중국은 그렇진 않거든요. 인구는 계속 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층 인구가 비중이 높아요. 아직도 그렇죠. 60%대고 한국은 한 30%, 일본은 그보다도 좀 비슷하겠죠. 우리나라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니트족을 둘러싼 거랑은 약간 이제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이제 완전히 다른 것 같지는 않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약간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제 중국은 워낙에 이제 이런 사회운동을 억압하니까 이제 저항의 방식을 찾다가 이런 것까지 나온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문제를 니트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돌파하려면은 또 다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참조할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서로 시기를 두고 발전의 그거에 따라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근데 그게 앞전에 생긴 나라라고 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죠.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계속 늘고 그런 느낌이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드는데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뭐 전 세계 이쪽 지역에서나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이번 아시아팟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요. 한 언론사에서 한 우리나라 3명의 니트족 청년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분들의 코멘트가 되게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서 청취자들께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한 청년은 니트족이라고 하면 사회 실패자나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적응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우리도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후관계나 사회생활도 다 잘한다. 근데 기성세대가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계속 이런 니트족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어른들은 네. 바라보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은 취직을 해야 진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 어디서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커리어도 쌓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기성세대 눈에는 2030이 끈기가 없고 노력을 안 한 세대로 비춰지겠지만, 우리는 하는 것 없이 불평만 게 아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우리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스펙 상향 평준화나 신규 채용 감소, 경력직 선호 등 사회적 요인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반적으로는 다 이전 세대들의 시각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건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상의 문제다라고 청년들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도 40대로서 잠깐 돌아보게 되었다. 명규님은 어때요?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좀 집단적인 권리가 좀 신장이 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이를테면은 삼성의 그 이부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1억 넘는 차를 소비도 엄청 늘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의 문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힘든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 구조 자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를 좀 드러내야지 가능한 거 아닐까. 뭐 이를테면 중국 문제 얘기할 때도 뭐 나쁜 건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그렇죠. 좋은 거는 자본 입장에서 좋은 건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의 경우로 잘 반추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이러면 우리도 탕핑한다. 네. 바닥에 막 누워있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니까 중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두 번째 소식 뭐 전해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7월 1일로 이제 홍콩 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네. 1년이 되면서 이제 홍콩 사회가 어떻게 1년 동안 변화해야 하나 이런 거를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우울한 얘기인데, 네, 맞아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빈과일보라는 네, 신문이 빈과일보라는 신문이 폐간이 됐습니다. 네. 네, 6월 24일자로 마지막 이제 신문을 내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게 됐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 전에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뭐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겠다고 이제 이 회사 측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빈과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청취자들한테 좀 소개해 주시고, 이 폐간된 것은 이제 홍콩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그 지오다노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그 의류 브랜드를 이제 처음에 런칭하면서 돈을 많이 번 지미라이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이 80년대 의류 장사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1989년에
이제 베이징天安門에서 이제 항쟁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때 이제 학생이 시위를 좀 지지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말을 했다가 약간 이제 제재 조치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은 분인데 네. 이제 원래는 이제 광둥성 출신이고 광저우 출신이고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보고 나중에 홍콩에도 자기가 뭔가 언론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995년에 이제 만든 신문이고요. 이 타블로이드 신문이에요. 타블로이드 신문인데 이게 많이 초반에 만들어지고 나서 좀 달랐던 거는 핫해졌던 이유는 좀 굉장히 이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뭐 연예 뉴스나 뭐 스포츠 이런 거 가십거리 이런 거를 되게 좀 적나라하게 보도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고 디스패치 같은 건가요? 예, 약간 비슷해요. 예. 네. 그러니까 좋은 언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언론이라고 하긴 어렵고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네. 뭐 그랬던 언론인데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스탠스에서 보면은 이제 반중국 공산당 예, 입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2003년에도 그 당시에 이제 무슨 교과서 네. 문제 국정교과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시위가 크게 일었었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뭐 사스 이런 문제도 있었고 홍콩에서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또 홍콩 시민들에게 다 같이 이제 시위에 나가서 이거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끼쳐서 시위가 커졌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에 처음 발생했던 그 홍콩 범죄인 송환졸의 반대 시위에서 이 지미라이라는 분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제 사회 원로로서 소위 그 민주파 원로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찍혔군요. 많은 시위를 주도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시위 자체를 준다기보다는 이 시위를 이제 처음에 집회를 할 때도 여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허가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이제 이 사람 이런 원로들 이름으로 많이 걸고 했던 거거든요. 네. 큰 시위는 이제 이때 이제 자기 이름을 많이 걸어가지고 이미 이제 2019년 8월 시위 가지고 이제 기소된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그 홍콩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8월달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분이 체포가 되죠. 네. 8월 10일에 이제 경찰이 갑자기 이 빈과일보 사무실을 급습해가지고 한 200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여기 털어가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분을 체포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또 12월달에 기소가 됐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긴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올해 4월달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크게 털리는 일이 있었고 6월달이죠. 6월달이 돼서 6월 17일에 다시 크게 털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편집장도 잡혀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업을 이 신문을 접어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24일자 신문을 마지막으로 폐간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크게 이제 헤드라인이 찍힌 걸 봤는데 빗속에서 홍콩에 내리는 빗속에서 고통스럽게 작별을 고합니다. 뭐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네. 슬픈데 이제 26년 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폐간이 됐습니다. 결국에 중국은 이 홍콩 보안법으로 언론사 하나를 끝내 버리긴 하네요. 네. 다음 타겟도 있다던데? 네, 다 입장 신문이라고 해서 여기는 인터넷 언론인데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지목이 되고 문제가 많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타겟으로 막 여기서 지정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먼저 어쨌든 우리가 몸을 사리는 건가요?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입장 신문이 이제 되게 여기는 되게 좋아요. 저는 좀 좋아하는 언론이고 네. 여기도 이제 민주파 언론이긴 한데 되게 뭐 활동가들이나 이제 뭐 진보적인 많은 이제 인사들의 칼럼이 많이 실리거든요. 근데 뭐 여기 이 칼럼들 일단 다 내렸어요. 홈페이지 벌써? 상에서. 네, 과거에 있었던 것부터 해서 다 내렸고. 그렇죠. 잡혀갈 수 있으니까 진짜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저 예전에 이제 여기 참여연대 활동가 분이랑 같이 홍콩에 간 적도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내렸고. 그래요? 네, 그거 관련한 기사 뭐 이런 것도 내렸고. 영기 씨 이제 홍콩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중국이랑. 네, 뭐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언론들이 확실히 일단은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게 더 무서워요. 네, 무섭죠.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조사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딱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딱 본 순간 이제 사람들이 공포스러워지면서 딱 행동을 접잖아요. 네, 알아서. 네. 몸을 그게 상하게 제일 만드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짜 무섭다는 네. 생각이. 뭐 학교에서도 드네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음. 교사들이 중학교 교사들이 이제 스스로 사리게 되는 것도 생기고 그렇죠. 뭐 학교 안에서 뭘 금지하고 이런 음. 조치들도 생겼거든요.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뭐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음, 점점 커지면서 이제 뭐 그렇죠. 네, 음. 그런 것 같습니다. 홍콩 시위에 참 많이 나왔던 게 대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네네. 홍콩 대학교도 학생 활동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하던데 이것도 몸을 미리 사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생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건 아닌데 음. 그 중문대학 그 홍콩에서 이제 제일 큰 대학 중에 하나죠. 여기 중문대학 그 학교 당국이 2월 말인가 그때 이제 홍콩 중문대학 학생회가 그동안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학생회 집행부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이번 학생의 집행부는 예, 인정할 수가 예, 없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생회랑 우리는 관계를 끊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학생회 측에서 이제 계속 비판 대자보도 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3월 1일 달에 한 일주일 만에 총사퇴를 합니다. 아. 학생회 그리고 지금 없어요, 그러면? 네, 지금 학생회? 없어요. 그러니까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총사퇴를 한 거죠. 네. 정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뭐 언론도 뭐 목소리 낼 수 있는 언론도 없어지지, 학생회도 없어지지, 네.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홍콩에서는 데모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시아파에서 이제 홍콩 데모 소식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음.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행동들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코카콜라 홍콩에도 코카콜라 있잖아요. 네. 코카콜라에서도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일이 있었고 음. 그런 식의 이제 어쨌든 시민들이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하려는 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이제 체포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좀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다 네,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지키면서 거기서 좀 버티면서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도 계속 밝히고 있고 잡혀가신 분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 쓰기 운동 이런 것도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안팎으로 좀 용기도 주고받고 싸우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이제 국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홍콩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가고 네, 있다. 그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민이 많이 탈출! 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는 건 사실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길 잘 지키면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분들도 많아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제 한국이든 뭐 다른 사회에서는 좀 그런 분들과 연대하고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실 이민이 뭐 돈이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민을 간다는 사람들은 대단히 좀 아마도 특정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는 지금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때 시위 때 했던 사람들도 아직도 이제 한국에다가 연대 요청 같은 걸 하는 인터뷰를 보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홍콩 보안법 시행 1년 즈음에서 행사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7월 31일에 그 중랑구 면목동 쪽에서 맞나요? 중랑구 면목동이요? 온라인 줌으로 한다. 아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최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거기서 하시는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 줌으로 중계로. 참가할 수 있게 해가지고 네.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네. 한국에 있는 홍콩 유학생분들도 참여하고 다양한 지금까지 이제 홍콩 연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주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홍콩의 오늘에 대해서 한국과 홍콩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밤이다. 이렇게 제목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혹시 줌 관심 있는 분들은 줌 신청하시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7월 31일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오셔서 한번 내용 보시고 참여 같이 해주시고 홍콩의 연대의 마음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홍명기 활동가님 오늘도 알찬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 보따리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죠?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파 동아시아의 데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